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능형 반도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만큼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은 비과학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제거가 되지 않아 일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 반도체에서 협력업체 상사가 피폭자에게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피폭 의심 환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작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팹리스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만큼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첫 현장 방문 기업으로 선택한 곳은 지능형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만나 지능형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인공지능 시대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지금이 메모리 편중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 메모리 기술에 설계 기술을 접목하고 대기업과 협업하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함께 해나가는 통합 시스템 형태의 기술 개발도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이런 지능형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금년 4월에 통과돼서 2029년까지 10년간 총 1조 96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배쯤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 장관의 이번 행보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능형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다시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HS 마켓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8분기 만에 40%를 밑돌았지만 올해 1분기 41%로 올라선 뒤 2분기에 43%를 기록하며 2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일본어 특별 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포함해 주요 발언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등이 일본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일본 언론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져 특별 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규정하면서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本日制度見直しが施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과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K는 한국은 국제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기업이 통신 서버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일본 기업들이 경계하고 있지만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로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에 타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방사성 물질 3중수소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일본 주장의 허실을 따져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은 줄곧 우리 정부의 주장을 맞받아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이는 전 세계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This announcement from the ROK today seems to be made on the premise that Alps treated water will be released into the ocean, which is not fact-based, thus unacceptable. 일본은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여전히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정화된 게 23%라고 합니다. 그 기준치 이상인 것이 대부분인 상황인 거죠. 또 오염수를 완벽히 정화한다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3중수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은 이런 문제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 문제가 되는 3중수소에 대해선 유전자 구조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유전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압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본의 전 환경상이 발언 후 쏟아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은 일본의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방출해 희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정부의 소위원회가 13차례나 열렸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지만 해양 방류 외에는 어떤 것도 현실적인 방책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퇴임 직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 반도체에서 협력업체 상사가 피폭자에게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된 피폭 의심 환자가 모두 150명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서울 반도체에서 하루 10시간씩 LED 불량 검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가락이 붓고 색이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겁니다. 이제 손에 통증이 있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 했는데 너는 지금 그 며칠 하고서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씨는 협력업체 측이 장비에 문을 열어도 방사선이 나오도록 안전장치 해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근 첫날부터 장비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락을 제대로 된 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 인터락 해제를 해서 검사를 진행해라. 그렇게만 들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반도체 노조 측은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사람이 1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피폭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150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퇴사자들이랑 실제 설문지에서 회사가한테 두려움이 있어서 진실성으로 못 쓴 사람들까지 하면 그 인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원안위의 조사 결과 의심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증상이 나타난 2명도 염색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비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극히 소량으로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어서 작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48시간 동안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이나 관련 시설로 사람이나 차량 등이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은 3주 뒤인 다음 달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을 뺀 나머지 경기 지역도 오는 24일까지 반출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부는 이동중지 명령이 풀린 오늘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팀을 투입해 돼지의 혈청 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포함된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방역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동중지 명령을 뒤늦게 통보받은 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설치됐다고 보고된 거점 소독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시의 준환세상이라 전쟁 상황이라 그런 각오로.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 붙어있는 천안시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에도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평택과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 옆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현장에는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뿐 소독 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 절차도 있고 해서 소독기 기계도 오야 되고 전기 끓여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천안 지역 축산 차량들은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세종시까지 넘어가 차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이라고 보고된 아산 지역 거점 소독시설을 가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경기도 인접 지역이 아니라 예산 경계 지역으로 이미 코앞에 예산군 소독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좀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 시장 아는 데가 더 많죠.
불편하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농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떤 축산업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틀리게 왔더라고요. 6시 반 정지했는데 문자 온 시간은 뭐 7시 넘어서도 8시 넘어서도 그때 움직이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 100%에 이르는 가축 전염병과 싸워 이기기에는 현장의 방역 대응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파주와 연천은 모두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가 이 지역의 방역을 강화했지만 결국 방역막이 뚫린 겁니다. 전파 경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지역의 농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삼이천에서 1km쯤 떨어져 있고 임진강에서는 2km 거리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지점 부근인 파주의 발병농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두 곳 모두 북한 지역에서 10km 이내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두 농장에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한 명이 네팔을 다녀온 것 말고는 다른 나라를 다녀온 적이 없는 데다 네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이 아닙니다. 두 농가의 농장주도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곳 모두 음식물 쓰레기인 잔반을 먹이로 사용하지 않았고 두 농장을 동시에 다녀간 사료 차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 또 북한과 연결된 하천과 가깝다는 공통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애초 경기도는 올해 5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신고와 감시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 조짐을 보이자 결과적으로 방역망에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외부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의 가장 바깥측인 코로나 관측에 사용하는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쯤 미국 뉴멕시코주 포트 섬너에서 축구장 크기의 대형 과학용 풍선기구에 코로나 그래프를 탑재하고 40km의 상공으로 성층권으로 띄운 뒤 태양 표면 200에서 700km 높이에 있는 외부 코로나 지역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험한 코로나 그래프는 자외선 영역인 400나노미터 파장 영역을 중심으로 관측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외부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물리량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를 통해 태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며 과학계의 난제인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이는 프라이팬이 있다면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라이팬 코팅 마모 실험을 통해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이팬은 금속 본체의 부식을 막고 음식물이 팬에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보통 불소 수지로 코팅합니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혹시 유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식약처가 프라이팬 표면을 철 수세미로 반복 마찰해 코팅을 마모시키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처음에만 미량 검출될 뿐 이후에는 코팅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벗겨진 프라이팬의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나왔습니다.
철수 세미를 통해서 후라이팬 마모 실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중금속 용출 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금속 재질이 우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의 중금속은 새 제품 상태에서 미량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팬을 산 직후에 식초물을 넣고 가열하면 됩니다. 새로 산 후라이팬을 사용하시기 전에 중금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혼합액으로 10분간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한 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10개 바르면서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프라이팬을 더 오래 사용하고 조리 과정에 금속 성분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개미는 2억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곤충으로 종수가 10,000종을 넘을 만큼 다양하고 개체 수도 많은데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개미를 시소의 양쪽에 올려놓으면 시소는 개미 쪽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인류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개미의 세상인 거죠.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40년 넘게 개미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병진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